임현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규영 장관에게 조규영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항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은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릎 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하고 환자들이 이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이렇게 길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협 회장님, 임현택 회장님, 그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예, 다음은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민수 차관님, 네, 예, 뭐 지난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보건복지원으로 21대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보자면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달에 이 얘기가 정원 얘기가 나왔어요. 증원 얘기가요. 좀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좀 관계 없고요. 예, 관계 없죠. 예, 관계 없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현재의 상황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4개월을 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되게 유례가 없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4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추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기도 그렇고 또 국회와의 소통도 분명히 2월 달에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그때 국회가 열렸었기 때문에. 근데 국회에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보건의료 그 정책 협의회에서도 또 얘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 상당히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내용적으로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그동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 동의를 해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무대책과 무능해요. 현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 의료에서 지금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최고 단계인 보건의료 재난위기 4단계 아주 심각 단계인데 사실 국민하고 환자들이 이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그 이렇게 길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그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 증원은 그간의 정부가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 정부도 아니요, 그 얘기는요 다 아는 얘기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끌면서 전혀 지금도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피해를 국민들과 환자가 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라는 얘기시죠? 네. 예. 의협 회장님, 이면통 회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이면통 회장님. 네.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이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네네. 네. 예. 네. 그 의협 회장님은 이제 의사단체 수장이신데 뭐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그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현 사태는 그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그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입장은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